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베트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시 돈이 풀리고 있다. 10월에 비트코인 랠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에그맥스 주식으로 글로벌 머니무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조 달러의 정기예금 대이동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주식 같은 이제 그 어떤 신흥국들의 돈들이 많이 몰릴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선진국 증시보다 사실 신흥국 증시까지 불이 타야지 진짜 불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가면 CD나 예금 계좌 같은 이제 수조 달러의 그 대기 자금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투자금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불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5%의 고금리 시대 끝나고 예금 채권 투자 매력 낮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주식으로 혹은 비트코인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MMF랑 저축계좌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6개월 이후에 1998조에서 지난주에는 3,400조까지 여전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장만 시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자금들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에 들어오게 된다. 대기가 되어 있다. 항상 불장 전에는 이런 MMF, 머니마켓 펀드가 급등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자금들이 풀리면서 불장으로 이어지고 시장에 상승이 나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거래량을 빨리 이끌어냅니다.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 돈이 오르는 거,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 준비되어 있고 본격적인 스타트만 끊어진다면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지연에 갈 곳 잃은 자금 현재 MMF에 11조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5월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 MMF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간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5월에도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때는 고금리 때 많이 모였고 기존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금이 2배 가까이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5월에는 갈 곳 잃었는데 이제 갈 곳을 찾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연방준비제도 엄청난 금리 인하로 인해 머니마켓 펀드 투자자들 압박 가해지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마켓 펀드 투자자들 너무나 대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금으로 들고 있을 때 요거 가만히 놔두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장일 땐 불장이라고 또 불타기 하고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또 이제 물타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자금 예수금에 암만 분할 투자하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다들 똑같아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자금이 남으면 이걸 소진하려고 해요. 벤처캐피탈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진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어야지만 불장이 이어지는 거고 길게 가는 건데 지금 역대급으로 돈이 많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나 상당히 기대해봐도 좋겠다. 유동성 지표들 현재 비기스트 먼스 모네터리 이징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것들이 현재 비기스트가 나온다. 현재 레이트 컷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돈을 풀 수 있는 건데 이게 먼슬리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현재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기가 2020년 우리 코로나 때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가 단행된 만큼 돈이 풀려서 불장이 이어졌다라는 건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실 금리 인하가 몇 번은 있었고요. 지금보다 사상 최고치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2020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1개의 컷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고금리로 역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로 올렸던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49컷을 이길 만한 컷이 또 나올 거라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있어야 금리 인하할 게 있는 거잖아요. 고금리를 올릴 때도 고금리로 많이 못 올리던 국가들이 있어요. 뭐 스위스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기껏해야 0.51 이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막 2 많아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 3까지 올린 거고, 미국은 5까지 올린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중국도 금리 많이 못 올렸죠. 3 정도 올린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올려놨으니까 뺄 게 있는데, 애초에 0, 1 이런 애들은 빼봐야 많이 못 뺀다라는 거. 이때도 코로나 전에 금리를 올리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게 있었으니까 49컷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컷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머니마켓 펀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머니마켓 펀드 에셋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이 올라가야지만이 이제 빨간색 S&P 대비해서 퍼센테이지인데, 현재 금융 배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뭐예요? 현재 주식이나 위험자산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S&P 500에 이게 올라가면, S&P 500의 비중이 높으면 그 머니마켓 펀드의 돈의 비중이 주식 쪽에 많다라는 건데, 지금 역대급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주식에 아직 안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니마켓 펀드는 이동이 너무나 쉬운 자금이라서 얼마든지 불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면은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세계 유동성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 비트코인 항상 이 유동성 지표와 동일하게 움직였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예요. 이게 브레이크아웃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돌파, 골든 크로스가 보여졌을 때 항상 불장이 이어났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크아웃 지표들이 딱 시점이 돼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이 브레이크아웃 그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불장이 조만간 스타트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닥터비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10월 앞두고, 불장 앞두고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 좋은 자료들 많이 모았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이다. 불마켓 히스토리. 이제 억토버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억토버인데, 이제 워낙 10월에 불장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불장을 스타트 찍어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억토버라고 이렇게 언어 유희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억토버, 이제 2012년, 16년, 20년, 24년, 이게 특징이 뭐죠? 다 반감기 해였습니다. 반감기 해가 있던 옥토버들은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시세 불장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반감기 해가 아닌 해에도 그 어떤 달보다 10월은 그 어떤 달보다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좋았다. 그리고 모든 10월은 역사적으로 2009년 이후로 모두 다 플러스권이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오늘 투자한 100달러가 이제 10,000달러가 되기도 하고, 이번 주기에 100배 이상 터지는 애들 많이 나오죠. 그런 것까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이번 옥토버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이나 리퀴디티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차이나는 불법 시장이긴 해요. 2021년 이후로 불법인데, 현재 차이나 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장외 거래, P2P 거래, OTC 거래에서 차이나 물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아마 홍콩 ETF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거라고, 간접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제 여기 16빌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16빌리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16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이 되는 금액이 페이아웃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합수부에서 이제 FTX 자산을 최대한 몰수를 했는데 한 20% 정도밖에 몰수를 못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소, 그 당시에 세계 한 3위 거래소였으니까 이 물량이 20%만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눠줬을 때 유동성이 어디 안 간다, 바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동결되었던 자금이 유동성으로 활용되니까 10월 불장의 트리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도 바로 이 FTX 이제 페이아웃 시즌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분석은 또 되게 재미있는 분석인데, 비트코인과 S&P의 그런 분석, 가격 차트를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과 S&P가 이렇게
서로 갭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과 비트코인이 별개로 가는 시장에서 정말 큰 불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의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금의 안전 자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트리거가 돼서 같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되면은 엄청난 불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서로가 반대로 되었을 때가 이제 어떤 그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는 주제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시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커플링이 무조건 되는데, 결국에 여기서 주는 1차적인 교훈은 일단은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이 흰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좋은 흐름을 못 보여줄 때 굉장히 빠르게 커플링을 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커플링을 치기 때문에 이 갭으로만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안전 마진을 10%든 15%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S&P 가격까지 회복을 하기 때문에 뭐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장으로 스타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S&P와 갭이 크게 벌어졌을 때 안전 마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옥토버, 그런 게 분리가 되었을 때 합쳐지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면서 옥토버 시즌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단순하게 그냥 뭐 10월엔 좋았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바로 통화 공급량 M2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M2를 줄이려고, 유동성을 시중에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정부의 머니 프린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의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민심의 눈치를 모든 정부가 다 보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엄청나게 보는 정부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M2가 치솟고 있다라는 거. 미국도 정말 미친 듯이 줄이려고 역대급으로 고금리를 만들고 그 고금리를 유지를 했었지만, 이젠 금리마저도 B컷을 단행했고, 유동성이 정말 줄여봐야 진짜 요만큼 줄인 겁니다. 요만큼 줄인 거고, 그게 벌써 절반 정도는 회복했다. 2020년에 급격하게 올라온 거에 정말 이 정도 물량에서 이거 줄인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못 줄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우리나라 주택 지수 볼게요. M2가 지금 오히려 사상 최고치 찍고 있기 때문에 주택 지수는 지금 현재 세금이나 정책으로 많이 눌러놨죠. 정책으로 많이 눌러놨는데, 이게 이제 금리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 금리까지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로 많이 눌러놔서 문제지만, 지금 현재 M2가 사상 최고치라는 건 이것도 똑같이요. 아까 전에 M2와, 그러니까 S&P와 비트코인이 갭이 벌어졌을 때 안전마진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M2는 사상 최고치 올라가잖아요. 사상 최고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 갭으로만 안전마진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자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M2로 눌러놔서 이만큼 빠진 건데, 얘네도 M2가 증가했을 때는 그냥 바로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표의 어떤 주제는 뭐냐면, M2로 M2 수준으로 집값을 항상 평균적으로 회귀한다라는 거고, M2가 올라가는 이상 이런 집값들도 다 자산 가치들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 자산을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자산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분석할 때 꼭 필수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의 성격을 많이 띠죠.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기업의 실적에 들어가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 가치는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야 올라가겠지만 주식의 가격은 통화량이 풀리는 만큼 올라간다라는 거. 미국 주식 시장은 폭등을 찍고 있다라는 거. 그런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뭐 지지부진하죠. 어떻게 보면은 3월 이후로 계속 지지부진하고 최대 거래량 나와줬음에도, 물론 지금의 반등세는 굉장히 세지만 지지부진해요. 아직도 고점이 눌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면 당연하겠지만 사상 최고치 주식처럼 찍어야 된다라는 걸. 그럼 이만큼의 안전마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월 4,5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반면 비트코인 뭐 상승이라는 건데, 상승이 조금 약하죠.
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유동성도 가장 크게 늘어났고 거래량도 늘어났다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것은 코인 시장에 들어올 돈들이 넘친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펀더멘탈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크립토 펀드 VC의 펀드 모집 자금이 2023년 약세 이후에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 장표 보시면 VC 펀드레이징 액티비티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다라는 거고, 펀드 카운트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절반이지만 물량 자체는 커요.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VC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거든요. 위험 자산 중에서도 더 위험 자산, 더 벤처예요.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 벤처라는 것 자체가 위험, 모험 이런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먼저 움직여야 불장이 드러나고, 그런 불장의 꼭대기에서도 얘네의 물량들이 최고치를 찍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물량이 크게 늘어날 때만 여러분들 투자한다 그래도 뭐 크게 나쁠 게 없어요. 2021년에 만약에 우리가 코인 투자했으면 먹는 거잖아요. 불장 충분히 사이즈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늘어날 때 펀드레이징 늘어날 때 반감기 때 기준으로 많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요런 사이클을 좀 맞춰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VC의 그런 비중들, 사이즈 버켓으로 봤을 때 큰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아래에서도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움직인다. 2015년에는 뭐예요? 완전 큰 손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정말 정보의 차이가 돈의 차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본주의는 또 돈으로 증명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때만 따라 들어가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2024년 불장 오기 전에 어떤 코인 매집하면 좋냐? 그거 알려드릴게요. VC가 매집한 코인을 들어가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샌드박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것도 2021년에 상장했던 코인인데 1월에 이제 업비트에도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불장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돌 때 비트코인 불장이 오니까 이런 알트코인 100배 상승하는 코인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미친 듯이 매집도 들어가고 했었죠. 그러면서 100배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샌드박스를 주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들의 유치들이 엄청났습니다. 93밀리언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거의 1000억 원 되는 돈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아시죠?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대형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들어왔죠.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 들어왔죠. 삼성 넥스트, 삼성 자회사, 삼성이 들어왔죠. 해시드, 조단이 우리나라 기업이죠. 조단이 투자자들 들어오고 있다. 폴리곤 코인도 들어오고, 이런 VC들 들어오고, 게임 연합 들어와서 게임 코인으로서 완전 대부가 될 수 있는, 이것도 뭐 게임 관련이죠. 이런 내용들, 이런 완전 굵직한 애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안 갈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코인들을 또 매집하면 좋냐면, 이런 사모펀드가 매집하는 코인이 좋습니다. 베드락 캐피탈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 위에 락홀딩스라고 있어요. 걔네가 미국의 이제 농구 구단이랑 뭐 미국 MLB 구단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210밀리언이에요. 212밀리언이면 20억 달러거든요. 그럼 이게 조단입니다. 2조 3조 되는 투자를 모으는 애들이에요. 2조 3조짜리로 어떤 데 투자한다? 오픈 AI, 샘 알트먼 오픈 AI 이런 데 투자한다. 이런 애들이 당연히 잘 된다. 뭐 기술력도 좋겠지만 결국 이런 기술은 돈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챗GPT도 만들고, 돈이 없을 때도 챗GPT를 만들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애들이 다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VC는 이제 어떤 애들이 탑 티어냐?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이기 때문에 얘네는 탑 1입니다. 삼성이나 소프트뱅크도 2위로 밀려요. 탑 티어. 물론 이것도 탑 티어지만, 이런 애들이 만약 투자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애들이 중복으로, 아까 전에도 샌드박스도 삼성 네스트랑 소프트뱅크가 동시에 들어왔죠. 이런 애들이 투자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 날라간다. 날라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 삼성 넥스트는 삼성 자회사입니다. 얘네가 이제 주로 이제 미래를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중에서도 코인 쪽을 많이 좀 관여를 하고 있고,
투자하는 쪽이 시큐리티 쪽이 많고 그 다음이 AI입니다. 뭐 그 아래 또 다른 분야들도 있지만 보안상 과려 낮고요. 시큐리티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나 이런 보안, 본인들이 운영체제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보안 쪽도 더 다른 데들보다 더 주목하는 모습이고 AI 쪽도 당연히 관심이 많죠. 본인의 그 가우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삼성이 AI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넥스트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결을 봐야겠죠. 이런 AI나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한 애들이 같이 AI를 들어왔을 땐 이런 애들이 AI 대장 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또 어떤 코인이 좋겠냐? 이런 코인벤처스, 코인베이스 이제 나스닥 거래소죠. 미국 1위 거래소, 베드라 캐피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DCG 얘네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돈이 제일 많죠. 돈이 제일 많은 애들이 들어오는 우리나라 고박스도 투자했고. 근데 어떤 애들도 같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냐? 팀 드레이퍼랑 피터 틸 얘네는 완전 실리콘밸리의 레전드들입니다.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 포브스 선정한 97억 달러 자산가 개인 자산만 조 단위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팀 드레이퍼도 10년 전에 비트코인 매집해서 현재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대표이기도 하고 여전히 레전드고 지금도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전에 샘 알트먼은 오픈 AI 지금 챗 GPT 창업자고 경영도 하고 있죠. 현재 이 샘 알트먼이 투자한 코인 중에 개인 투자한 코인 포트폴리오 중에 5개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4개는 VC, 그러니까 비상장 영역이고 아직 상장은 안 했고 이 1개만 유일하게 상장한 코인입니다. 이 1개가 상장돼 있고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는 그런 코인이에요.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매물대 딱 돌파해서 거래량까지 터져준 요 코인, 샘 알트먼도 투자한 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아까 전에 그런 샌드박스처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샌드박스 때보다 훨씬 더 좀 화려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레전드 다 들어왔고 돈이 완전 빵빵한 애들 많이 들어왔다. 이런 거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대박 날 확률 너무나도 높겠다. 저는 이런 부분은 왜 잘 알고 있죠? 제 전공을 벤처캐피탈이랑 사모펀드 했죠. 공부 열심히 했죠.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도 투자에 도움 받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물량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벤처캐피탈들이 매집한 코인들 방금 알려드린 코인만 매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코인들이 또 탑티어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을 제가 다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거니까 매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무료고요. 제가 오로지 제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지식을 공부한 리서치 자료를 무료 나눔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매집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는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불장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